6번 문제입니다. 떨어뜨린 높이의 3분의 2만큼 튀어오르는 공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튀어오른 공의 높이가 21과 3분의 1cm라면 공을 떨어뜨린 처음 높이가 얼마인지를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이 문제 상황을 그림으로 표현해 보자면 이런 상황일 거야. 공을 어떤 높이에서 떨어뜨렸는데 한 번 튀고 그리고 얘도 다시 떨어지겠지. 두 번 이렇게 딱 튀었을 때 이때 2번 위치에 있을 때 이때 높이를 재보았을 때 21과 3분의 1cm라고 합니다. 이제 여러분은 어떤 걸 구해야 되냐면 여기 네모 처음 공을 떨어뜨린 높이를 구하는 겁니다. 근데 문제에서 힌트는 떨어뜨린 높이의 3분의 2만큼 튀어오른다고 해. 무엇의 3분의 2 이런 표현 여러분들 이제 익숙하게 할 수 있겠지. 그럼 먼저 별표를 보자. 얘는 처음 떨어뜨린 높이 네모의 몇 분의 몇이야? 네모의 3분의 2. 그럼 이 별표는 여기다 쓸게. 얘는 처음 떨어뜨린 높이 네모의 몇 분의 몇? 3분의 2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튀어오른 얘 있지? 얘는 첫 번째 튀어오른 높이 별표의 몇 분의 몇이야? 얘의 3분의 2가 이게 된다는 소리입니다. 자, 그러면 거꾸로 차근차근 계산해주면 되겠다. 먼저 첫 번째 별표가 몇인지부터 구해보자. 우리는 이 식을 알고 있습니다. 별표 곱하기 3분의 2는 그게 21과 3분의 1이라는 거 알고 있어. 그럼 별표 어떻게 구하면 됩니까? 21과 3분의 1을 3분의 2로 나눠주면 되겠지. 대분수 나왔으니까 가분수로 이렇게 고쳐주고 그 다음 나누기를 곱하기로 고치고 분자분모 뒤집어주면 되겠네. 약분할 수 있는 거 약분합시다. 3이랑 3 약분되고 2로 나누면 1, 2로 나누면 32가 되지. 따라서 별표는 32cm가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는 최종적으로 뭐 구해야 돼? 네모 구해야 되는 거잖아. 별표가 32야. 근데 별표는 네모의 몇 분의 몇? 3분의 2가 별표 길이라고 했었잖아. 그럼 별표 한번 구해보자. 자, 네모의 3분의 2가 별표였어. 근데 별표는 32cm였잖아. 그럼 32를 넣어서 식을 만들어 보면 아래와 같은 식이 되겠습니다. 네모 어떻게 구하면 됩니까? 32를 3분의 2로 나눠주면 되겠지. 자, 이렇게 나누기식 쓰고 나누기를 곱하기로 고치고 분자분모 뒤집어서 계산해주면은 최종적인 정답 48cm가 나오겠지. 지금 여기 있는 1번과 2번 식을 하나로 합쳐가지고 식을 만들 수도 있는데 이 방법도 하나 설명을 해주겠습니다. 먼저 별표에 3분의 2가 21과 3분의 1이었어. 이게 문제의 1번 식이었습니다. 그치? 자, 근데 별표는 또 뭐였어? 별표는 네모의 3분의 2였어. 이게 바로 2번 식이지. 자, 그래서 이 식을 이렇게 써줄 수 있습니다. 별표 대신에 이건 넣어줘도 되는 거 아니야? 별표가 네모의 3분의 2라면서. 그치? 그러면 이 식이 이렇게 바뀌겠습니다. 얘가 별표였잖아. 이거 곱하기 3분의 2가 별표 대신에 이제 네모 곱하기 3분의 2 얘로 바뀌고 그 뒤에 3분의 2를 곱하면 이게 된다는 거겠지. 그러면 곱하기니까 뒤에 있는 얘네들 계산되는 것들 먼저 계산해보면 9분의 4가 됩니다. 그래서 이 식은 뭐랑 똑같냐면 네모 곱하기 9분의 4는 21과 3분의 1 얘와 똑같다는 거지. 네모 어떻게 구하면 됩니까? 21과 3분의 1을 9분의 4로 나눠주면 되겠지. 자, 나누기를 곱하기로 고치고 분자분모 이렇게 계산해 주면은 똑같이 48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중간에 별표라는 과정 거치지 않고 한 번에 네모를 바로 구할 수 있는 이런 방법도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이 식을 이해해 보면 이런 거지. 얘가 처음 떨어뜨린 높이였잖아. 처음이었잖아. 자, 한번 분석해 보자. 처음에 3분의 2의 3분의 2가 21과 3분의 1이라는 소리야. 이런 말이지. 위로 보면. 자, 얘의 3분의 2는 얘인데 얘의 3분의 2가 얘잖아. 그 말은 이것의 3분의 2의 3분의 2가 이거라는 소리잖아. 그래서 네모의 3분의 2에 이것의 또 3분의 2가 21과 3분의 1이라는 식으로 표현할 수 있다는 소리입니다. 7번 문제입니다. 전체 땅에 15분의 2만큼을 토마토를 심었대. 그리고
토마토를 심고 남은 땅이 있을 거 아니야, 그치? 그 남은 밭에 13분의 10은 오이를 심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토마토도 심고 오이도 심고 그랬을 거 아니야. 그럼 아무것도 안 심은 밭도 있겠지, 그치? 토마토도 안 심었고 오이도 안 심은 그런 빈 밭, 이것의 넓이가 120제곱미터라고 합니다. 이때 전체 넓이, 전체 땅의 넓이는 얼마일까? 이걸 물어보는 문제인데 이 문제를 푸는 방법은 먼저 그림으로 푸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식으로 푸는 방법이 있습니다. 선생님은 개인적으로 식으로 푸는 게 더 좋다고 생각을 하거든.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맨날 그림을 그리기도 좀 귀찮기도 하고 되도록이면 식으로 풀이하는 방법을 익히면 좋겠지만 만약 이제 너무나 쉽게 방법이 이해가 잘 안 된다, 잘 모르겠다 하면은 어떨 때는 그림으로 여러분이 풀어보면은 또 쉽게 풀리는 경우도 있으니까 두 가지 다 알려주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림을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전체를 선생님이 15개로 나눴습니다. 왜 그랬냐면 먼저 토마토 전체의 15분의 2만큼 심었다면서, 그럼 15분의 2라는 소리는 15개로 나눈 것 중에 2개잖아. 그래서 15개로 읽고 선생님이 전체 밭을 15개로 나눈 다음에 토마토 2칸만 칠해 보겠습니다. 됐습니까? 이게 전체 15분의 2지. 남은 밭은 이만큼 남아있잖아. 지금 13개 남았잖아, 그치? 이 중에서 13분의 10이 오이래. 그럼 몇 칸이야? 13칸 중에서 10칸만 칠해주면 되겠지. 그래서 선생님이 지금 보라색으로 색깔 다르게 보이는 게 훨씬 낫겠지. 빨간색으로 이렇게 빗금 쳐버리니까 빨간색처럼 보일까봐. 자, 남은 것 중에 10칸은 오이를 심었습니다. 그렇다면 아무것도 안 심은 게 몇 칸 남습니까? 3칸 남지. 그래서 아무것도 안 심은 이 부분은 전체 몇 분의 몇입니까? 전체 총 15칸으로 나눴잖아. 15분의 3. 약분해볼까? 15분의 3. 얘는 전체의 몇 분의 몇? 5분의 1이라는 거지. 이것의 넓이가 얼마라는 거야? 120이래. 이때 전체 넓이 구해봐라 라는 거잖아. 그럼 우리 이거 표현할 수 있지 않니? 전체의 5분의 1. 뭐의 몇 분의 몇? 이거 어떻게 표현합니까? 전체 곱하기 5분의 1. 이렇게 표현할 수 있지. 이게 얼마? 120. 그럼 전체는 어떻게 구하면 됩니까? 그래, 120을 뭐로 나눠주면 돼? 5분의 1로 나눠주면은 되겠지. 계산 한번 해보자. 나누기를 곱하기로 고치면 1분의 5가 돼서 120 곱하기 5랑 똑같네. 그래서 600제곱미터다. 이런 식으로 풀어낼 수가 있습니다. 이제 두 번째 방법으로 식으로 해결하는 방법을 소개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할 때 여러분들이 이거 여러분 이미 익숙하게 할 수 있겠지만 네모의 몇 분의 몇이라는 말을 식으로 옮기려면 뭐뭐세라는 말을 곱하기로 바꿔서 옮기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거야. 15분의 2에 6분의 1이 얼마니? 라고 물어보면 15분의 2 곱하기 6분의 1 이렇게 식으로 옮길 수 있다는 소리입니다. 무엇무엇에를 그냥 이것을 뭘로 고친다고? 곱하기로 고쳐주면 된다고 생각하면 된다 했지. 먼저 문제의 조건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토마토는 전체의 15분의 1에 그리고 오이를 어디에다 심었냐면 남은 밭에 13분의 10만큼 심었다 했거든. 그럼 일단 남은 밭을 알아야 되잖아. 이게 뭡니까? 남은 밭이 토마토를 심고 남은 밭을 말하는 거지. 그러니까 토마토를 심고 나서 이제 남은 밭을 말하는 거야. 자, 토마토를 전체의 15분의 2만큼 심었으니까 토마토를 심고 남은 밭은 전체의 몇 분의 몇이야? 15분의 13이라는 거지. 여기까지 이해하겠니? 이거를 식으로 표현하면 전체 15분의 13 어떻게 표현해? 전체 곱하기 15분의 13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이것의 몇 분의 몇? 13분의 10. 이 남은 밭은 아까 내가 말했지. 토마토를 심고 남은 밭을 말하는 겁니다. 자, 이것의 13분의 10만큼을 오이를 심었으면 그렇다면 이 남은 밭에 13분의 3만큼은 아무것도 안 심은 거겠지, 그치? 그래서 아무것도 심지 않은 밭, 이것은 토마토를 심고 남은 밭에 몇 분의 몇? 13분의 10은 오이 심었고 13분의 3엔 아무것도 안 심었다는 거야. 따라서 아무것도 안 심은 밭은, 이게 문제에선 120제곱미터라고 나왔지. 자, 아무것도 안 심은 밭은 토마토를 심고 남은 밭에 몇 분의 몇? 13분의 3이라는 소리야. 얘를 이제 식으로 연결해 줍시다.
뭐뭐의 몇 분의 몇, 여기 그대로 곱하기로 연결해주면 돼. 이렇게. 자, 그렇게 연결해서 밑에 이렇게 식을 써 보았습니다. 자, 계산 과정 해보면 똑같이 아까 위에 풀었던 것처럼 전체 곱하기 5분의 1만 남는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전체 어떻게 구하면 됩니까? 120 나누기 5분의 1 하면 되고요. 계산하면 600제곱미터가 나옵니다. 아까랑 똑같이 이런 식으로 식으로 해결할 수도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식으로 해결하는 걸 더 추천하고 뭐에 몇 분의 몇이라는 표현 곱하기로 바꿀 수 있다는 거 잘 알아두세요. 8번 문제입니다. 수호는 8일 동안 전체의 11분의 4만큼 일을 한다고 합니다. 비누는 5일 동안 전체의 66분의 25만큼 일을 한다고 합니다. 수호가 7일 동안 먼저 일을 한 뒤에 나머지를 비누가 일한다면 며칠 일을 해야 되는지 구하는 문제입니다. 일단 이것도 기본적으로 1학기 때 비슷한 거 해봤지, 그치? 며칠 일하니라고 물어봤으니까 1일이요, 2일이요, 뭐 10일이요, 100일이요 이렇게 일 단위로 대답을 하잖아, 그치? 그래서 하루에 얘네들이 하루에 얼마만큼 일하는지부터 구한 다음에 문제를 풀어줘야 되겠지. 수호는 8일 동안 전체의 11분의 4만큼 일을 할 수 있으니까 하루 동안에 하는 일의 양은 11분의 4를 몇으로 나눠주면 되겠어? 8로 나눠주면 되겠지. 이거 한번 계산해 봅시다. 자, 전체의 11분의 4는 전체 곱하기 11분의 4랑 똑같지. 근데 나누기 8을 곱하기로 고치고 8분의 1 이렇게 바꿔주면은 약분하고 계산하면 전체 곱하기 22분의 1이 됩니다. 따라서 수호는 하루에 전체의 22분의 1만큼 일을 할 수가 있겠지. 이제 비누 봅시다. 비누는 5일 동안 이만큼 일을 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하루 동안에는 전체 66분의 25를 몇으로 나눠주면 되겠어? 5로 나눠주면 되겠지. 자, 얘를 곱하기로 계산해 봅시다. 전체 66분의 25는 전체 곱하기 66분의 25가 될 테고 나누기 5는 곱하기로 바꾸면 곱하기 5분의 1이 되겠지. 약분해서 계산해주면 비누는 하루 동안 전체 66분의 5만큼 일을 할 수 있겠지. 그럼 이제 그 이후 한번 풀어볼게. 수호가 하루에 이만큼 일한다고 구했잖아, 그치? 근데 수호가 먼저 7일 동안 일을 했대. 그렇다면 수호는 7일 동안 하루에 일한 양 곱하기 7만큼 일을 하게 되겠지. 얘 구해주면 22분의 7이 됩니다. 수호는 7일 동안 22분의 7만큼 일한 거야. 물론 이걸 이렇게도 구할 수 있지만 밑에 선생님이 여기 별표? 무슨 표시지? 아무튼 이런 표시 해놓은 거 보면은 8일 동안 한 일의 양을 우린 알고 있잖아. 얼마였었어? 11분의 4만큼 일을 할 수 있었어. 그치? 그러면 7일 동안 한 일의 양은 8일 동안 한 일의 양의 몇 분의 7이겠습니까? 그래, 8분의 7이잖아. 따라서 우리는 8일 동안 한 일의 양의 몇 분의 몇 구해주면 돼? 이것의 8분의 7 구해주면 되는 거야. 그래서 8일 동안 한 일의 양이 이거였지. 전체의 11분의 4. 이것의 8분의 7이 얼마인지 구해줘도 똑같이 나오겠지. 한번 계산해볼까? 자, 전체 11분의 4, 전체라는 말 빼버리고 그냥 이렇게 할게. 11분의 4 곱하기 그것의 8분의 7이니까 이렇게 할 수 있겠지. 약분 계산하면 22분의 7. 따라서 전체 22분의 7만큼 일할 수가 있지. 어때? 여기 위에랑 여기랑 똑같지. 그래서 이런 식으로도 생각할 수가 있다. 어찌되었건 남아있는 일의 양이 얼마인지를 구해줘야지. 그치 이제? 왜냐면 그걸 이제 비누가 그 일을 할 테니까. 22분의 7만큼 일을 했으니까 얼마가 남아있습니까? 전체 일 다 하려면 22분의 22만큼 해야지 다 끝나는 거잖아. 근데 여기에서 22분의 7만큼 했으니까 남아있는 건 22분의 15가 남아있겠지. 자, 이건 누가 해야 되는 거야? 이만큼은 비누가 이제 끝을 내야 됩니다. 자, 근데 비누는 하루 동안에 이만큼 일할 수 있어. 근데 이만큼 하려면 며칠 걸리는지 이제 구해주면 되는 거잖아. 그치? 이것도
66분의 5 나누기 22분의 15를 해야 되는지 아니면 22분의 15 나누기 66분의 5를 해야 되는지 헷갈린다면 쉬운 자연수를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66분의 5 대신에 10을 넣어 보고요. 22분의 15 대신에 2를 넣어 보겠습니다. 하루에 이만큼 일을 할 수 있어. 그럼 이만큼이 아니라 하루에 10만큼 일을 할 수 있어. 근데 이만큼 일하려면 며칠 일해야 돼? 5일? 아니지. 자, 바꿔보자 그러면. 10과 2 이렇게 자리 바꿔보자. 하루에 이만큼 일해. 근데 10만큼 일하려면 며칠 걸립니까? 그래, 5일 걸리겠지? 몇 나누기 몇 하면 돼? 10 나누기 2. 뒤에 거 나누기 앞에 거 하면 되겠네. 그치? 자, 뒤에 거 나누기 앞에 거. 이렇게 하면 된다는 거야. 자, 따라서 뒤에 거 22분의 15, 앞에 거 66분의 5. 이걸 계산해주면 되겠네. 나누기를 곱하기로 바꿔주고요. 분자 분모를 뒤집어서 바꿔주면 이렇게 되고요. 약분해서 계산하면 9일이 나옵니다. 9번 문제입니다. 8분의 3으로 나누어도 자연수가 되고 12분의 5로 나누어도 자연수가 되는 분수 중에서 가장 작은 수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일단 이 분수가 어떤 분수인지 모르니까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보겠습니다. 분자 분모 다 모르잖아. 분모를 별, 분자를 세모라고 해보겠습니다. 일단 이 분수는 당연히 기하분수라고 전제해야 되겠지. 첫 번째 보겠습니다. 8분의 3으로 나눠도 자연수라는 조건을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별표 분의 세모라는 이 모르는 분수를 8분의 3으로 지금 나눈 거지. 자, 계산해 보면 어떻게 됩니까? 나누기를 곱하기로 고치고 3과 8의 위치를 바꿔주면 되겠지. 이게 자연수가 되려면 어떻게 돼야 됩니까? 분모들이 삭제가 돼야 돼. 그치? 즉 별표와 3이 없어져야 됩니다. 약분이 돼서 사라져야 된다는 소리야. 자, 근데 봅시다. 별표를 약분시킬 수 있는 건 뭐밖에 없습니까? 그래, 8밖에 없지. 그리고 3을 약분시킬 수 있는 애는 뭐밖에 없어? 세모밖에 없잖아. 그러면 별표는 8과 약분돼서 여기가 1 이렇게 돼서 사라져 버려야 되니까 8에 무슨 수가 됩니까? 8에 약수가 되겠지. 그리고 세모는 3이랑 약분해서 3을 1로 만들어줘야 되니까 세모는 뭐가 됩니까? 3의 배수가 되겠지. 뭐 3, 6, 9, 12 이런 숫자들. 그래야지 얘네들이 3을 약분시켜줄 수 있잖아. 마찬가지로 별표 아까 8의 약수 뭐 있어? 1, 2, 4, 8 이런 게 되겠지. 자, 그러면 별표와 세모가 어떤 조건인지 일단 얻었습니다. 여기 아까 선생님이 다 말로 한 거야. 3의 배수 그리고 8의 약수. 그럼 이제 조건이 하나 더 있습니다. 이것을 12분의 5로 나눠도 자연수가 된대. 그럼 나누기 한번 해봅시다. 별표분의 세모를 이번엔 12분의 5로 나눠보았습니다. 나누기를 뭘로 고치고? 곱하기로 고치고 분자 분모 바꿔주면 이렇게 되겠지. 이것도 자연수가 되려면 분모들이 약분돼서 사라져야 됩니다. 별표는 뭐랑 약분해야 돼? 12랑 약분해야 되잖아. 그리고 5는 뭐랑 약분해야 돼? 세모랑 약분해서 사라져야 된다는 거지. 아까랑 똑같습니다. 별표가 돼야 되는 수는 12랑 나눴을 때 여기가 1로 돼야 되니까 12의 무슨 수? 배수면 안 돼. 12의 약수가 되겠지. 만약에 12의 배수라면 24 이런 거라고 생각해봐. 예를 들어서 그럼 10이랑 약분되면 여기가 2 이렇게 여전히 분모에 숫자가 남아있잖아. 그렇기 때문에 12의 배수가 아니라 12의 약수가 돼야 되는 거야. 그리고 세모는 5를 약분시켜줘야 되니까 5의 무슨 수? 배수가 돼야 된다. 그럼 우리는 앞에서 얻은 이 조건에 지금 방금 얻은 이 조건까지 추가해줘서 분수를 생각해줘야 됩니다. 그것을 선생님이 정리해 봤습니다. 이렇게 되겠네. 자, 별표는 8의 약수이기도 하면서 12의 약수이기도 해. 즉 8과 12의 무슨 수? 공약수가 되겠고요. 세모는 3의 배수이기도 하면서 동시에 5의 배수이기도 합니다. 즉 3과 5의 공배수가 돼야 됩니다. 근데 이 분수가 가장 작아지려면 가장 작은 분수를 구하라고 했잖아. 분모는 최대한 어떻게 돼야 돼? 크면 클수록 숫자가 작아지지. 그리고 분자는 최대한 작아지면 작아질수록 숫자가 작아집니다. 따라서 분자는 작을수록 이 문제의 조건에 부합하니까
3과 5의 공배수 중에 가장 작은 게 뭐야? 최소 공배수. 그리고 분모는 클수록 이 조건을 만족하니까 8과 2의 공약수 중에 가장 큰 건 뭐? 최대 공약수. 그래서 우리는 3과 5의 최소 공배수인 15, 8과 12의 최대 공약수인 4 이렇게 구해주면 되겠네. 따라서 가장 작은 분수는 4분의 15입니다. 이것을 대분수로 고쳐주면 3과 4분의 3이겠지. 1번 문제입니다. 길이가 25분의 2km인 열차가 있다고 합니다. 이 기차는 1분에 4와 11분의 4km만큼을 이동할 수 있습니다. 같은 빠르기로 7과 25분의 23km인 터널을 완전히 통과한다면 이때 걸리는 시간이 몇 초인지 구하는 문제입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일단 분수가 또 굉장히 많이 등장하고 딱 봐도 문제가 어렵게 생겼잖아. 이런 문제들 여러분들이 되게 어려워하는 것 같더라고. 설명 한번 잘 들어봅시다. 가장 먼저 터널을 완전히 통과하려면 기차가 얼마만큼의 거리를 이동해야 하는지부터 구해줘야 되겠습니다. 밑에 있는 그림 한번 봐보세요. 터널이 지금 이만큼의 길이가 있습니다. 7과 25분의 23km지. 이것을 기차가 이제 통과를 할 건데 기차가 통과가 아니라 터널을 들어온 그 순간부터 시간을 재야겠지. 그리고 터널을 완전히 통과했다고 했어. 그럼 여러분들이 자 봐봐. 1번 그림과 2번 그림이 있습니다. 기차가 여기에서 터널 딱 들어와서 이렇게 여기까지 왔을 때, 즉 기차의 앞부분 있지. 이 앞부분이 터널을 막 빠져나갔을 때가 터널을 완전히 통과한 겁니까? 아니면 2번처럼 기차의 꼬리 부분 있지. 이 꼬리 부분까지도 여기 터널을 통과한 게 기차가 완전히 통과한 걸까? 완전히라고 했어. 완전히. 그러니까 얘겠지. 2번 같은 경우가 완전히 통과한 겁니다. 따라서 기차가 터널을 완전히 통과하려면 단순히 여기 터널 길이만큼만 이동해야 되는 게 아니라는 거. 그럼 간혹 가다가 여러분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 아니 선생님, 이거 2번 같은 경우 이게 완전히 통과했다는 거 알겠어요. 그런데 이만큼 가는 거 터널 거리만큼 가는 거 아닌가요? 터널의 길이만큼? 아니지. 왜 아니야? 거리를 측정할 때는 똑같은 곳을 기준으로 해서 측정해야 돼. 여러분이 만약에 이 기차가 움직인 거리는 터널의 길이입니다라고 하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여러분은 기차의 앞부분부터 기차의 뒷부분까지 거리를 잰 거잖아. 그치? 그래서 여러분들은 기차의 앞부분을 쟀으면 마찬가지로 똑같이 기차의 앞부분을 기준 삼아야지 얘가 얼마만큼 움직였는지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 터널 길이뿐만 아니라 여기에 뭘 더해줘야 돼? 이 기차의 몸통 길이를 더해줘야지 기차가 이동한 거리를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터널을 완전히 통과하려면 기차는 터널 길이에다가 기차 몸통의 길이를 더해준 만큼 이동해야 됩니다. 그래서 계산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터널 길이는 7과 25분의 23이었고 기차 길이가 얼마였냐면 25분의 2km입니다. 이거 두 개 딱 더하면 숫자가 예쁘게 나오네. 7과 25분의 23에다가 25분의 2를 더해봅시다. 그럼 얼마입니까? 7과 25분의 25가 되지. 25분의 25는 1이랑 똑같잖아. 그치? 그래서 얘는 8이 되겠습니다. 자, 이게 7 더하기 25분의 25잖아. 대분수니까. 그치? 근데 25분의 25는 뭐랑 똑같아? 1이랑 똑같으니까 사실상 7 더하기 1 이렇게 해가지고 8이 된 거야. 혹시 계산 과정 이해 못한 학생들 있으면은 참고하고요. 그래서 터널은 봐봐. 터널이 아니라 기차는 8km를 이동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8km 이동하는데 기차가 걸린 시간을 한번 구해봅시다. 이런 문제랑 똑같아지는 거야. 이제 기차가 1분에 4와 11분의 4km만큼 이동하면 8km는 몇 분 걸리니? 이건 묻는 거랑 똑같은 거야. 자, 이것도 헷갈리잖아. 8 나누기 4와 11분의 4인지 4와 11분의 4 나누기 8인지 이거 헷갈리지? 헷갈리면 자연수 넣어보면 됩니다. 여기 봐봐. 여기 대신에 10을 넣어보자. 자, 1분에 10km씩 이동한다면 2km 이동하는데 몇 분 걸릴까? 생각해봐.
1분에 10km나 이동하는데 2km 이동하는데 5분 걸리니? 아니지. 아니 1분 동안에 10km나 갔는데 2분 동안 어떻게 2km 가는데 어떻게 5분이나 걸려? 말이 안 되잖아. 그러면 바꿔봐. 이번엔 1분에 2km 이동해. 그렇다면 10km 가는 데는 몇 분 걸릴까? 그렇지. 이건 어렵지 않지. 이건 뭐 3학년 나눗셈 수준입니다. 이건 몇 분? 10 나누기 2 해서 5분 걸리지. 10 나누기 2 했어. 이건 나누기 이거 했다는 거야. 뒤에 거 나누기 앞에 거 했네. 따라서 우리는 뒤에 거 8 여기 나누기 앞에 거 4와 11분의 4 이렇게 해주면 걸린 시간을 구할 수 있다는 거야. 계산하면 8 일단 그 가분수를 대분수로 고쳐보자. 11분의 얼마야? 48이지. 그리고 나누기를 곱하기로 고치면 48분의 11 이렇게 됩니다. 8로 나누면 이렇게 되고 6분의 11분이 나오네요. 그치? 자, 얘는 몇 분이 됩니까? 1과 6분의 5분이 되는 거지. 이것을 이제 뭘로 바꿔줘야 돼? 초로 바꿔주면 되는 겁니다. 자, 이것을 비례식으로도 구해줄 수 있어. 비례식으로 구할 때는 분 킬로미터 이렇게 전항은 전항대로 맞춰주고 후항은 후항대로 똑같은 단위로 맞춰줘야 되는 거 꼭 기억하고요. 1분에 이만큼 이동한대. 그렇다면 8km 움직이는데 몇 분 걸리니? 이런 문제잖아. 그래서 분, 킬로미터 맞춰가지고 외항의 곱과 내항의 곱은 같다 이용해서 구해주면 똑같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 다음 이제 마지막으론 분을 초로 고쳐주면 되지. 1분은 몇 초? 60초. 2분은 120초. 분을 초로 고칠 때는 어떻게 합니까? 곱하기 몇 하는 거야? 곱하기 60을 해주면은 분을 초로 바꿀 수 있네. 따라서 아까 1과 6분의 5였었지? 얘에다가 60 곱해주면 초로 바뀌겠구나. 계산하면 6분의 11 곱하기 60이 되겠지. 6으로 나누면 1, 6으로 나누면 10. 따라서 계산하면 110초가 나옵니다.